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이건 적층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적층문학. 적층문학은 시간이 가면 독자가 막 쌓여. 알았어? 이런 걸 적층문학. 유명한 소설들, 고전소설들은 다 적층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심청전, 그 다음에 뭐 토끼전 이런 거는 적층문학이라고. 자, 이 시대상으로 나누면 얘는 고전소설. 그 다음에 춘향가에서 왔지. 춘향가. 춘향가가 뭐냐면 판소리야.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라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불러. 판소리계 소설, 계통의 소설이다 이라는 얘기. 그럼 내용 보면 뜨거운 사랑, 염정소설이라고 하지요. 애정소설 혹은 염정소설 이렇게 불러. 이게 일단 춘향전의 기본적인 갈래에 해당돼. 갈래. 그 다음에 춘향전 재밌다고. 그래서 성격을 보면 굉장히 해학적인 내용이 나와. 우습다, 웃긴다, 재밌다. 그 다음에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가 나온다. 풍자적.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염정소설이기 때문에 염정적. 이게 이제 주인공이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염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춘향과 판소리에서 춘향전이 왔기 때문에 얘는 시대적 구분이 언제냐면 조선 후기야. 후기 뒤쪽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공간이 어디냐면 전라도 남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본문 본 다음에 나머지 주제하고 특징 이런 거 정리하기로 해.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보세요. 앞부분 줄거리. 남원부사 아들 이몽룡은 광활로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퇴기, 원래는 기생이었는데 늙어서 그만둔 퇴기 월매의 딸 춘향에게 첫눈에 뿅가스 반했어. 그래와서 둘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가게 되고, 이후에 남원부사로 새로운 변학도, 탐관오리라고 하지, 아주 더러운 관리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이를 거절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한편 장원급제한 후에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은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민중들이 변사또의 폭정, 이 변사또가 위에서 말하는 변학도를 말하는 거야. 이름은 변학도고 관직은 사또란 말이야. 폭정에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여기서 신분을 감춰가지고 춘향이도 속이고 월매도 속이고 하니 거지 행색으로 춘향을 만나러 가고, 춘향은 몽룡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잘 거두어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몽룡이 거지꼴로 나타났으니까 여기에서 극적 반전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난 끝까지 정절을 지키다가 죽을 거고, 그러면 잘 시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춘향을 만난 다음날 이몽룡은 변사또 생일잔치가 열린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가까운 읍, 그러니까 변학도가 남원 거기를 다스리는데 근처에 있는 그 수령들이 모두 모여든다. 생일잔치니까.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이런 거. 자,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모두 남원 근처에 있는 고을 이름이야. 고을 이름. 얘네들이 생일 축하하려고 모인 거야 지금. 알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왼쪽에는 행운, 행수군관, 이제 얘는 좀 낮은 관리가 되겠지. 오른쪽에는 청령사령, 얘도 좀 낮은 관리야. 각각 하는 일이 좀 달라. 본관사또, 이 본관사또가 변학도야. 주인이 되어 가운데 앉아 하인을 불러 분부하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면을 떠올리면 뭐냐면 생일잔치를 하기 위해서 생일상을 쫙 차려놓고, 거기 보니까 구례곡성 순창옥과 진안 장수원님들이 다 모여들었어. 그럼 변학도 옆에 왼쪽에는 행수군관 부하가 있고, 오른쪽에는 청령사령 또 역시 부하가 있고, 가운데는 변학도가 딱 앉았어.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뭐라고 분부하냐면 관청색 불러 다가올리라. 관청색은 여기서는 그 음식을 수발하던 관리야. 다는 차고 관은 과자야. 하니 그러니까 생일잔치를 열렸으니까 음식 여기서 차하고 과자 같은 것들을 올려라 라는 얘기야. 관청색이 그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들이란 말이야. 육고자, 얘는 고기 관리하는, 관청에 고기를 관리하는 거야. 큰 소를 잡고 예방은 이호의 병영공, 이방, 예방, 호방 하는 그 예방을 말하는 거고, 악공을 대령하고, 악공, 그러니까 연주자를 불렀어.
생일잔치가 노래, 이런 거, 노래소리도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승발. 이 승발은 또 천막을 대령하라. 천막을 친 게 누구야? 그러면 승발이잖아. 얘도 하급관리고, 잡일. 이 일 저 일 막 하는 잡일을 하는 하급관리가 승발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령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령 일로 와. 그래갖고, 여기 쓸데없는 놈들 출입 못하게 자빈을 금지시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요란할 때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우리가 보통 삼현육각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관현악 같은 거야. 관현악이 뭐야? 뭐 갖가지 악기가 다 있는 거지. 삼현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이 흰손 비단 치마를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자, 음식 다 준비하고, 잡상인 금지시키고, 깃발 날리고, 노래소리 막 풍류소리 막 찬란하고, 그 다음에 기생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지화자두둥실 하는 소리에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왜 심란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오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무슨 얘기? 자, 변학도가 있잖아. 남원에 내려온 길에 변학도가 폭정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힌대. 근데 이놈 하는 걸 꼴을 보니까 생일이라고 화려하게 생일잔치 보려고 있잖아.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이 심란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얘 말하는 애가 작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개입. 여기 내용 속에 작가가 들어가는 거야. 작가의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야. 편집자적 논평. 자, 우리 한번 볼까? 편집자적 논평. 작가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논평. 자, 그러면 이 편집자적 논평은 뭐냐면 작가가 작품 속에 들어가서 거기 나온 인물, 사건, 뭐 배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해석, 평가, 결론을 내려버려. 그러면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편집자적 논평은 바로 이 부분이다. 작가가 들어와서 개입하고 있다. 여봐라 사령들아, 여봐라 사령들아. 자,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몽룡이 너의 사또 누구? 변학도한테 가서 말해. 먼데 있는 거지가 좋은 잔치, 니네 사또 생일이라고 그래서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 좀 얻어먹자고 가서 여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먼데 있는 거지가 와가지고 술하고 안주 좀 얻어먹겠다고 가서 전달해라.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사령한테 자빈을 금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저 사령 거동보소,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지.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야. 누구에 대한 평가? 사령에 대한 평가. 누가? 작가가 이 사령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 이거 봐라. 우리 사또님 거린을 금하였으니, 아까 명령 받았단 말이야. 어느 양반인지 모르겠소만 그런 말 뭐 술과 안주 좀 얻어먹자 이런 말은 내지도 마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등을 밀쳐내니, 자, 그 다음에 어찌하니 명관인가? 자, 명관이라는 건 정치를 잘하는 관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어법이지. 반어법. 자, 시키는 대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 반어법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변사또가 명관이 아니다. 여기서는 명관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면 변학도. 야, 변학도 역시 이름난 관리로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관리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야, 이 자기 좋은 저 잔치하는 생일날 거지한테 적선도 못하는 그런 관리구나. 근데 그렇게 나쁜 관리인데 뭐라 했냐면, 아, 진짜 명관이야, 명관. 훌륭한 이름난 관리가 맞구만. 이게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반어적 표현이라고. 운봉영장, 운봉도 역시 여기서는 운봉의 지명이니까, 여기, 자, 선생님 봐봐. 아까 그걸 안 했는데, 얘도 지명, 알았니? 다 지명이야. 전라도 남원, 변학도가 다스리는 고을 옆에 있는 지명들이야. 운봉의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거동 보고, 본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자,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저 거리 내 의관은 남루하나, 그러니까 차림은 있잖아.
형편없다.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저 차림은 형편없지만 양반의 후손인 것 같으니까 저 끝자리 말석에다가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냄이 어떠하뇨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봐봐. 그 변학도는 자빈을 금하라 그랬으니까 1절 베푸는 게 없이 인색하잖아. 근데 운봉은 지금 변학도의 말과 반대로 이몽룡을 딱 봤는데 차림이 형편없어. 그래도 대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을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운봉은 그래도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니면 이 사람의 성품이 관대하다 정도,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한다, 관대하다, 넉넉하다 뭐 이런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운봉 장관인 운봉 영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본관사 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요거 쩝쩝 많은 애 끝말에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운봉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운봉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은 그러면 하오마는 하는데 좀 기분은 별로네 이런 얘기 안 하니?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사람을 꽁꽁 묶는 밧줄이지. 그지? 자 도적질은 내가 할 텐데 너는 오라나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는 도적질은 내가 하마 이건 좋은 건 내가 하고요. 나쁜 거 벌 받는 건 너가 받아라 라는 뜻이 아니니 여기서 변학도라고 얘기하지. 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자 끝말이 사납겠다. 많은 요것도 누가 해석한 건데 이거가 작가의 개입이라고 해야지. 편집자 정론평. 자, 누가 지금 운봉의 소견대로 하고 많은 변학도가 하는 말을 또 해석했어. 끝말을 내뱉고 입맛이 사나운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 작가가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어사또 속으로 그래서 내가 좋은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벌이나 받아라 이놈아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좋은 건 내가 갖고 나쁜 건 남에게 돌리겠다라는 속담이야. 속담. 뭐라고? 속담.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좋은 건 내가 할 테니까 나쁜 건 네가 다 가져라. 속담. 그러니까 이 속담을 나왔으니까 이거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관용적 표현. 속담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지. 그지? 자, 그 다음으로 갈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먹을 거 내가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너 벌 줄 거야 이놈아 이런 뜻이 되겠지. 운봉영장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자, 여기까지가 절정 1위에 해당되는 거야. 점점 암행어사 출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부터는 그럼 절정 2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너네 교과서에 나온 건 절정 부분이 나온 거야. 저 양반 듭시라고 해라. 저 양반 듭시라. 맞지 그지? 그랬더니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가지고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에 집 위에 모든 수령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 자, 진양조니까 축축 늘어지는 거지. 음악이 축축 늘어지는 음악이야. 느린 음악이야. 진양조 높아가는데 어사또 얼굴을 보니까 어찌하니 통분하랴. 통분할 수밖에 없지요. 통분하다는 얘기는 화가 난다는 얘기야. 알았어? 역시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된다.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여 통분하지 않겠는가? 서술자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 같은 말이야. 서술자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올라가서 딱 보니까 화가 몹시 나 있는 어사또, 그 어사또를 지금 모습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다. 알았지? 그 다음에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의 당나무 젓가락. 자, 와서 들여보냈는데 제일 모서리가 다 떨어진 개다리 소밥, 이 평민들이 쓰는 밥상이 있거든. 이게 위에는 조그만데 다리는 아주 긴 거, 휘어진 다리 있는 밥상에 당나무로 만든 젓가락이고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잔. 자, 잘 차렸어 못 차렸어? 형편없이 차려왔지. 그지? 여기서는 운봉의 말을 듣고 이몽룡을 드렸는데 이몽룡에 대해서 상차림을 했는데 형편없이 푸대접하고 있다.
형편없이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야. 상을 발길로 차 던지며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드디어 나왔다 이제 갈비. 자, 여기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라고 했는데, 이 갈비는 운봉영장의 갈비니까 사람의 갈비야. 사람의 신체의 갈비뼈를 말하는 거야. 사람의 갈비를 말하는 건데, 이 뒤에 나온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이거는 음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몽룡이 운봉의 갈비를 딱 가리키면서 사실은 음식 얘기로 바꿨어. 이건 사람의 갈비고 이거는 음식의 갈비야.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랬더니 다리도 잡수시오. 자, 다리도 잡수시오. 웃겨 안 웃겨? 갈비를 가리키면서 나 그거 같은 갈비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다리도, 갈비 이거 말고 내 다리도 잡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해학적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야. 웃기지? 여기는 지금 해학적인 내용이 있다. 사람 갈비를 가리키면서 음식 갈비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운봉영장이 내 다리도 뜯어 잡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자, 이거는 이몽룡이 하는 거야. 풍류로만 놀아서야. 풍류니까 여기서는 노래하고 춤추고 이걸 말하겠지. 맛이 적사오니, 재미없어 이 맛은. 차운한수씩 하여. 자, 이렇게 시를 짓자고 하는 거야. 한시를 짓자. 우리 양반이니까 한시를 짓자. 풍류, 노래하고 음악하고 이거 말고 여기다 이 차운한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몽룡이 자, 운봉이 하는 말이, 미안해, 다리라도 잡수시오 하고는, 미안해 선생님 잘못 봤네, 이 다리라도 잡수시오 이러한 일, 이거 다 저기 운봉이 한 말이에요. 운봉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자, 보니까 이몽룡 보고 차운한수씩 하고, 자, 한시 하나씩 지읍시다. 못 지으면 퇴장. 알았니? 그러니까 이 이몽룡 쫓아내려고 지금 까내는 머리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이 옳다. 이게 이몽룡이야. 몽룡이 그래요. 한시 하나 지읍시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게. 자, 고자, 라임을 고자야. 고자, 똑같은 고자지만 앞에 건 노풀고 뒤에 건 기름고야. 두 자를 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자, 이몽룡이 뭐라냐. 거린이 어려서 한식개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로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한수 하사이다. 그러면서 시를 짓겠다고 하는 거야. 알았니? 차운한사 한수 하사이다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 뭐라고 짓는지 한번 볼까? 그랬더니 운봉영장 이 말을 반겨듣고, 이 말은 차운한수 하겠다는 이몽룡의 말을 반겨듣고 필과 연을 줬어. 붓과 뭐 벼루를 줬어. 여기다가 쓰라고 붓과 벼루를 주니까 좌중, 여기 좌중에 있는 사람들은 생일잔치에 와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지,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럼 사람들이 다 시를 짓는데 이몽룡이 가장 빠르게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백성의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는 봉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두 글귀를 적었다. 누가? 이몽룡이. 자, 그러면 글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주 유명한 금준미주 천인열이요, 옥반가요 만성고고, 총론학시 민문학이면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그래서 고자와 고자의 라임을 맞춰서 지은 한시다. 내용은 이래. 금항아리의 아름다운 술은 일반 백성의 피고요. 백성의 피. 옥소마문의 아름다운 안주는, 여기서 맛있는 안주가 되겠지. 자,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 고혈. 그래서 기름을 짰단 말이야. 촛불 눈물 떨어져. 촛불 눈물 백성의 눈물. 자,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아지면 원망소리도 따라서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했고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도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술은, 자, 우리가 표현법 한번 볼까? 술은 뭐요? 백성의 피요. 이런 걸 무엇이다?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지. 은유법. 그 다음에 얘는 짝이 됐어요. 자, 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됐지. 금동의 아름다운 술,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 이게 짝이야. 일만 백성의 피요, 일만 백성의 기름이다. 이렇게 짝이 되는 걸
표현법을 뭐라 하냐면 대꾸법이라고 한다. 대꾸법. 그래서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여기 또 나왔네. 은유법.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다. 이것도 역시 은유법이고 이 두 줄을 합치면 대꾸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아. 대꾸가 또 돼. 자,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아간다. 역시 이것도 대꾸법에 해당된다. 얘도 이렇게 하면 대꾸법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통사구조 짝이란 말이야. 유사한 통사구조. 뭐뭐하면 뭐뭐할 때 뭐뭐하고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이런 게 다 모두 유사한 통사구조고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결국은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노랫소리를 여기서 노랫소리는 잔치의 노랫소리지 네가 변학도가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아지고 촛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백성의 눈물도 같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듯이 지었을 때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이게 뭐야? 근데 운봉영장 글을 딱 보고 앞불사 일이 났다. 암행어사 온다고 하더니 암행어사 맞구나. 자, 결국은 본관사또 변학도를 비판하는 탐관오리 변학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를 지었단 말이야. 이거 딱 보면서 앞불사 암행어사 온다고 하더니 암행어사인 것 같아. 자,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이후에 각 아전들에게 분부하되 야야야 일이 났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암행어사가 오면 다 전부 조사할 테니까 공방 불러가지고 공방 아전 이런 거 다 단속시키고 요번에 병방 불러가지고 이것도 단속시키고 아까 나왔던 관천색 불러서 다과상 단속하고 단속한다는 게 빨리 정리하고 막 이런 거야. 옥형방 불러가지고 죄인 단속하고요. 집사 불러서 형부 단속하고요. 형방 불러가지고 장부 단속, 사령발 불러서 숙직 단속 이런 거 관청에 잘 돌아갈 걸 정리해야 되겠지. 왜냐면 암행어사 오면 이런 거 갖고 조사해가지고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 암행어사가 오면 이런 거 다 조사하고 그럴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한참 일이 요란할 때 제 사정을 모르는 본관사또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지금 아전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암행어사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랬더니 여보 운봉 어디를 다니시오? 그랬더니 소피 보고 들어오. 화장실 갔다 온다는 얘기하는 거야. 본관사또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일 급히 올리라. 자, 지금 춘향일을 올릴 때가 아닌데, 그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누구? 변학도의 지금 행동이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절정 2까지 나왔어. 여기부터 이제 절정 3이야. 절정 3. 자, 절정 3 갑시다.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부하들한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야.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 서리. 뭐야? 중방보 거동보소. 자, 서리라고 해.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자, 서리 여기서 서리가 누구냐면 지금 운봉이 막 이것저것 시켰을 때 그때 서리 하급관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하고 중방이 하는 모습이 자 거동보소. 요것도 사실은 편집자정문평에 해당되는 거야. 편집자정문평이 또 나왔어. 역절들을 불러다가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가갖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리역절 거동보소. 요번에는 서리역정 거동보소. 외월망권. 자, 우리가 보통 그 갓을 쓰면 모자를 쓰면 양쪽에 끈이 있잖아. 근데 끈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외월망권 공단모자 새패랭이 눌러쓰고 그다음에 석자간발 새집신에 한삼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방망이 사슴가죽끈으로 손목에 걸어지고.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어사또의 부하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이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서리 역절 거동보소. 그러니까
여기에 부하들, 이거는 암행어사 출두할 때 부하들이야. 부하들 있잖아. 역조를 불러다가 막 이제 잡아 들이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서리역절이 외월망권, 정신 하나도 없네 지금. 공단모자 패랭이 새패랭이 눌러쓰고 석자간발 새집신에 한삼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방망이 사슴 가죽끈으로 손목에 걸어지고 됐어. 요게 지금 어사또의 부하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암행어사 출두하기 전에 모습이야. 암행어사 출두하기 전에 이 모습으로 차려입고 이제 좀 이따 출두할 거야. 어떻게 출두하나 봐.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 읍이 우글우글, 청파역절 거동보소,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어사또가 이제 변학도에 있는 거기를 가가지고 탐관오리를, 그러니까 벌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왜냐면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춘향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꺼내줘야지,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달 같은 마패니까 여기에 달은 뭐냐면 화난 거잖아. 깜깜한데, 그지? 달 같은 앞으로의 일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야. 긍정이 뭐라고? 탐관오리를 벌 주고, 이건 벼락도 벌 주는 거고, 감옥에 있는 춘향을 구한다. 이건 긍정적인 거지. 긍정적인 거. 화난 달 같다. 뭐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 있는 거야. 외치는 소리, 이런 건 과장이라고 하는 거야.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혀? 그럴 리도 없지요. 그러면 과장하고요. 직유법이지. 몸 하는 듯 과장법, 직유법을 썼어. 초목 금수인들 아니 떨냐? 떨 수밖에 없지요. 그 정도로 우렁차지요. 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서리법이 되고요. 동시에 과장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 출두가 된 거지. 자,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출두 소리에 청천 맑은 하늘이 진동하고, 역시 과장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걸 빼뜨렸네. 요거 뭐? 자, 이 부분은 모두 뭐라고?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되겠지. 암행어사 출두 소리가 얼마나 크면 초목 금수들, 초목은 풀과나무고 금수는 동물들이야. 동물들인들 아니 떨려. 그 정도로 대단한 외침이었다. 암행어사 출두가 라고 해석하니까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야.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에서 청천, 원래 청천이란 말은 푸른 하늘인데 여기서 맑은 하늘이 진동하고, 역시 이것도 과장이 되겠지. 모든 아전들 들라. 지금 뭐 한 거야? 암행어사 출두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수령들, 변학도 생일잔치에 나온 그 수령들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변학도가 관리하던 거기에 아전들 있지, 그지? 전부 다 두드러 패고 잡아들이는 거지, 알았지? 자, 이때 어사또가 분부하는 거지. 이 고을은 남은 고을은 대감은 이거는 이몽룡의 아버지, 좌정하던 고을이다. 이 말은 이몽룡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고을이다 라는 뜻이야. 자, 지금 서울로 가기 전에 여기서 아버지가 여기 다스리던 고을이야. 잡소리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그랬어. 객사는 나그네가 머무는 방이거나 거처를 말하는 거야. 변사또 자리에 이몽룡이 좌정하시던, 앉을 수는 있지만 여기 따지고 보면 부친이 다스리던 고을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잡소리 금하고 조용하고 전부 다 나그네가 머무는 객사로 옮겨라 라는 얘기야. 자리에 앉은 다음에 본관사 또는 봉고라는 건 그 창고문을 걸어놨다는 뜻이고, 파직은 직책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관사 또는 변학도고 봉고 파직. 봉고는 왜 할까? 창고문을 닫는 이유가 뭐야? 그 안에 없어진 거 뭐 이런 거 다 따지려고 스톱시킨 거야. 스톱. 알았어? 그 다음에 너 직책을 없애겠다. 분부하니 본관사 또 봉고 파직이요라고 밑에 있는 관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옛날에 그래서 이몽룡이 봉고 파직이야. 그러면 밑에가
큰 소리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야. 봉고파지기요라고. 자, 여기까지가 절정 3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절정 4가 되는 거다. 절정 4. 사대문에 방을 붙여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사대문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내 고를 옥에 갇힌 죄수 다 올리라. 자, 이 고을에 감옥에 갇힌 죄수 이름 다 적어서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다음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 때 저 계집은 무엇인고? 그랬더니 형리가 여쭈오되. 형리가 여기서는 관리지 관리. 기생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 이거는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한 죄. 옥중에 일삼내다 있습니다. 근데 무슨 죄인고? 형리가 아래대 본관사또 수청을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이것도 장난친 거지. 라인 맞힌 거니까 언어유의라고 하는 거야.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하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여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여기서 변학도지, 포악을 즉 저항했단 말이지. 살기를 바랄 수냐? 너 살기를 바랄 수 없을 거다라는 서리적 표현에 강조를 한 거야.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만, 아까 나왔던 거다. 모두 다 명관이로구나. 명관 아니고요. 반어법이야. 반어적 표현으로 하나도 훌륭한 관리가 없구만, 그런 뜻이야. 내려오는 관장마다 다 형편없는 놈들이네 라는 뜻을 반대로 모두 명관이래. 어사 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져? 안 무너지지요. 이 바람은 쉽게 얘기하면 시련과 역경을 말하는 거야. 청성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 안 변하지요. 그러면 청성녹죽 푸른 나무 수절이고요. 정절이고, 층암절벽의 높은 바위 이것도 수절이며 정절을 말하는 거야. 바람 분다고 무너져? 안 무너져. 눈이 온다고 해서 이게 파란 게 하얗게 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분보, 수청을 들라고 하는 분보 하지 마옵시고 빨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았니? 여기서는 일부러 춘향이를 떠보는 거지. 자, 춘향이를 떠보는 건 뭐 어딜까? 내 수청도 거절할까? 이게 춘향의 마음을 떠보고 있는 변학도의 대사란 말이야. 내가 부탁해도 안 들어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았니? 자, 지조와 절개를 말한 층암절벽의 높은 바위, 지조절개, 청성녹죽 푸른 나무, 지조와 절개를 말한다. 이거를 깨는 게 바람하고 눈이야. 자, 그런 분부 하지 말고 날 죽여라. 향단아, 이제 향단이 불렀어. 서방님 어디 계신지 보아라. 마치 유언하는 듯이.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 때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자, 향단이를 불러서 이 얘기를 했어. 자, 전날 밤에 옥문간에 왔다. 이거는, 자, 선생님 얘기 들어봐. 이거는 전날 밤이니까, 어젯밤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 그지? 이 춘향의 말을 통해서 어젯밤에 몽룡이 왔다 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천만당부, 어디? 천만당부가 뭐냐면, 나 죽으면 장례식을 잘 치러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절을 지킬 거니까, 그러다가 죽을 거니까 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어저께 옥문간에 와 있을 때 부탁한 거야. 알았니? 그걸 이제 사건을 어젯밤에 있었던 걸 춘향이의 그 대사로다가 전달한 거야. 왜냐면 지금 보면, 자, 정절을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그지? 정절을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잘 치러달라고 얘기한 거야. 어사 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난군 이몽룡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반웃음, 너무 좋아. 반울음, 너무 슬퍼. 슬픈 게 아니지. 너무 기쁘다 보니까. 반웃음, 반울음. 이 감격이잖아, 감격. 아, 이제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또 이몽룡이 출세했으니까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원읍내 가을. 자,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 자 봐봐. 가을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자, 떨어진다. 나쁜 일이 생긴 거야. 이건 뭐야?
이건 수청. 누구의 수청? 변학도. 변학도가 수청 들라고 그래서 그거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야. 이런 뜻이야. 수청 들라고 해서 거절하다가 떨어지게 되었더니 감옥 가서 죽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봄. 이건 이몽룡이 온 거지, 그지? 이화춘풍. 자, 이화는 백꽃이고요. 봄바람이 불었어. 근데 여기 요 조심해야 돼. 이화춘풍. 이화. 이걸 이화춘풍은 이몽룡이 와서 위기를 극복했다. 좋은 세상이 됐다. 살아났다. 이런 뜻이야. 그냥 얘기하면 봄바람에 백꽃이 피어 있는 거야. 하나는 계절을 그냥 말한 거고 하나는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한 거야. 두 가지 다 말한 거지, 그지? 이게 하나를 가지고 둘을 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의법이라고 하는 거야. 중의법. 그리고 여기 이화의 이는 이몽룡의 이를 말할 수도 있어. 이것도 중의법이다. 알았어?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하면 중의법이라고. 알았어? 여기 지금 이화춘풍이 중의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꿈이냐 생시냐 믿을 수가 없네. 자, 염려로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이제 벗어날 수 있다. 풀려난다. 이런 즐거움에 춘향어미가 들어와서 가없이 끝없이 즐겨하는 말을 다 어찌 설하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춘향이 엄마가 와서 끝없이 하는 말 다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없죠.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설하할 수 없다. 편집자 정론평 또 나왔네. 편집자 정론평 계속 나와. 편집자 정론평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설하라는 말이 다 이야기하는 건데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야. 설화할 수 있겠는가? 설화 못하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뜻이야. 자, 여기까지가 절정이 끝났어. 자, 안맹원사 출두하고 춘향이 이몽룡을 만나는 장면. 춘향 어미가 들어와가지고 즐거운 말을 하는 거. 여기까지가 절정의 끝이야. 그럼 여기 맨 마지막은 뭐야? 결말이 되겠지. 결말.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건 거의 다 절정이야. 알겠지? 자, 춘향이 높은 절개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그치? 빛나지, 빛나지. 절개가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빛나게 됐단 말이야. 어찌하니 좋소가? 아주 좋지요라는 얘기지. 이것도 지금 일어난 상황을 편집자적 논평, 작가가 해석하고 있는 거,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춘향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갔어. 위의, 위세,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찬란하니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나 전부 다 칭찬했지.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춘향 모녀와 향단이가 서울로 가는 그 위세를 보고 다 전부 다 칭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편집자적 논평이 또 나왔어. 알았니? 편집자적 논평 너무 자주 나와. 그지? 자,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 이제 떠나야지. 서울로. 영하고 귀하고 하게 되었건만 이 영은 번영이라는 뜻이야. 즉 신분이 높아지고 귀한 신분이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아니 되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일희 영주하게 되었으니까 일비 고향을 떠나니까 일비 됐죠.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지 않겠는가. 고향을 떠나는 슬픈 마음도 함께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아놓은, 자, 이걸 뭐 노래라고 할까? 뭐 아무튼 볼까? 놀고 자던 부용당아. 옛날에 집에도 이름을 지었어. 부용은 연꽃이고 연꽃집. 이게 춘향이 집이야. 춘향집. 누구 집? 춘향 집이야. 부용당아. 너 부디 잘할 거야. 의인화시켰지. 그지? 광안로 오작교며 영주각. 영주각은 이 각이라는 게 건물을 말하는 거야. 누각. 영주라는 이름의 누각. 이거 어디 있냐면 광안루에 있는 거야. 광안루. 남원 광안루에 가면 영주각이 있는 거야. 잘 있거라. 봄 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게, 여기서 떠난 게 누굴까? 춘향이겠지. 여기서는 봄 푸른 해마다 푸르지만 떠나는 춘향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른 시는 바로 나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다 각기 이별할제 길이 무고하옵소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 무탈했으면 좋겠어. 다시 보니 기약 없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춘향전 절정 부분하고 결말 부분의 내용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관련돼서 정리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 제일 처음에 정리할 건 뭐냐면,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내가 떠드는 것 중에 잘 모르는 거 없지? 알아듣지?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뭘 알아둬야 되냐면, 지금 시험 공부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표면적 주제하고 이면적 주제 아까 나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사랑이야. 근데 이면적으로는 신분 갈등, 신분 차이 이런 걸 극복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한번 보자. 자, 다섯 번째. 자, 소설은 현실 반영론.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다? 네, 반영한다. 그럼 당대 현실은 어땠을까? 조선 후기. 자, 첫 번째 당대 현실이 어땠을까? 남녀 간의 사랑에, 남녀 사랑에도 신분 차이가 장벽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깨버리는 내용이 되겠죠. 반대로. 두 번째, 탐관오리. 탐관오리가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했다. 맞았네요. 변학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이 이렇단 말이야. 자, 뭐라 그러냐면, 남녀 간의 사랑, 요게 바로 춘향이 신분 상승하는 거야. 이 내용이 나오지요. 춘향전에 신분 상승. 그게 바로 남녀 간의 사랑에도 신분 차이라는 장벽이 존재했던 현실을 깨버리는 내용이야. 두 번째는 탐관오리. 이거는 변학도 탐관오리로 정하고, 이 변학도를 숙청하는, 봉고파직시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탐관오리가 백성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탐관오리 벌 주고 싶은 거야. 그게 반영됐다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재미난 거 하나 있어. 뭐냐면, 아까 했던 얘기인데,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반이 쓰는 글자잖아. 근데 이게 왜 판소리에 들어갔을까라는 얘기를 하면, 한자어를 쓰는 양반들의 양반들의 기대를 소설에 반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 양반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춘향의 수절, 정절, 자, 이것들이 모두 양반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야. 그걸 반영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데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영된 내용이 결국은 춘향이 신분 상승하는 거. 탐관오리가 분명히 현실에서 있었어. 백성들 괴롭혔어. 그러니까 탐관오리 벌 주고 싶어. 이 내용도 여기에 반영이 된 거야. 그래서 변학도를 등장시켜서 봉고파직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양반들의 기대심리, 즉 춘향이처럼 정절을 지키는 거, 양반들이 원하는 거거든. 그게 반영된 게 춘향의 수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언어는 한자어가 막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춘향전의 내용이었어.